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모가디슈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소말리아 정부의 영토적 열망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을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올해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인플레이션 완화와 미국 등 일부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근거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에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인 건수는 9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0만 건 증가했습니다. 국제적인 배송업체 UPS가 배달할 소포의 양이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으며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현지 당국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미주리주 민주당 하원의원 코리 부시에 대한 형사 조사를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모가디슈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소말리아 정부의 영토적 열망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을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드산티스는 소셜미디어 X에서 오마르 의원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의회에서 제명하고 귀화를 취소하고 추방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에서 오마르 의원은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소말리아에 속한 소말리아 지역 국가를 훔쳐서 계속 점령하고 있다면서 내가 미국 의회에 있는 한 소말리아는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소말리아의 바다는 에티오피아와 다른 나라에 도둑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마르 의원은 미국은 소말리아에 대항해 우리 땅과 바다를 빼앗으려는 그 누구도 감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미국 체제 내에서 소말리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안히 잠들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이 동영상의 번역이 부정확하며 선전을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기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빗나갔지만 이 선동가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면서 연방정부의 동의 없이 주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토지 임대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어떤 민족 국가도 살아남을 수 없다. 소말리아와 디아스포라의 소말리아인들은 이러한 노력에 단결하고 있으며 나는 그들과 연대한다. 그 어떤 괴롭힘과 거짓말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마르 의원을 소말리아로 송환하라고 요구한 정치인은 드산티스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주 초에 마이크 콜린스 하원 의원도 저스트 더 뉴스 텔레비전 쇼에서
우리는 올해 이미 한 명의 의원을 제명했다며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다른 의원을 제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녀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그녀에게 조언하자면 소말리아 정부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소말리아로 돌아가서 등록을 하거나 어떤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있고 미국에 있다면 특히 의회 의원이라면 이곳은 미국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이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아닌 편가르기와 흠집내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반트럼프 진영과 반 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해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날 표결로 공식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루스테이트로 불리는 민주당 거점 일리노이주에서 주요 승리를 안았다고 평했습니다. 반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 바이든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이민, 대외 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돕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CNN은 이 법 조항을 들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올해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같이 확약했고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콕 회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설리번 보좌관 역시 왕 위원에게 동일한 문제를 언급해 시 주석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러시아 정보기관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폭로한 사건 이후 외국 기관의 선거 개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보다는 미국의 선거 개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태도가 한층 공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올해 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회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인플레이션 완화와 미국 등 일부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근거로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습니다. IMF가 작년 10월에 전망한 올해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IMF는 미국 그리고 몇 개의 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 지원을 상향 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2024에서 2025년의 성장률이 2000년에서 2019년 평균인 3.8%보다는 낮다면서 높은 기준금리와 정부 재정 지원 중단, 낮은 생산성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작년 10월 전망과 같습니다. IMF는 대부분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3년 6.8%에서 2024년 5.8%, 2025년 4.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IMF는 작년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성장한 것을 반영해 2024년 전망을 작년 10월보다 0.6%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중국 경제가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이거나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가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의 분쟁이 확산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 교역량의 11%가 지나는 관문인 홍해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물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에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4% 상승해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든 게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 주택대출 금리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이언 루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평균 8% 수준으로 치솟아 정점에 달하면서 집값이 하락했다면서도 금리가 그 뒤로 1%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해 연간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작년 12월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인 건수는 9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10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880만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구인 건수가 한 달 새 소폭 늘긴 했지만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명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왔습니다. 구인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수요가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배송업체 UPS가 배달할 소포의 양이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회사가 운전사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로 최고 노조와 합의한 지 몇 달 후에 나온 발표라고 에폭타임스는 전했습니다. UPS 관계자는 이번 감원이 전 세계에 걸쳐 회사 전체 인력의 3% 미만에 해당하며 이번 감원은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UPS는 2023년에는 역동적인 외부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9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UPS의 캐롤 토미 CEO는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감원으로 약 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량 감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UPS는 연간 매출을 920억에서 945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955억 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토미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 실적 중 일부는 거시적 환경 때문이고 일부는
노동계약 협상과 관련된 중단과 새로운 계약과 관련된 비용 증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UPS는 팀스터스 노조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과 일일 평균 물동량 감소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UPS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49달러로 또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 21달러로 인상하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으며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현지 당국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의장인 로 피츠는 이 시스템이 언제 복원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동안 여러분의 인내심을 부탁드린다면서 풀턴 카운티 내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감한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운티 세금 시스템, 전화선 및 사법 인프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츠 의장은 카운티 직원이나 기타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가 2020년 조지아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윌리스는 또한 그 소송의 특별검사로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위법 행위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윌리스의 수많은 법적 노력과 사이버 공격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피츠 의장은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라는 점을 대중이 알기 바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원칙과 또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2월 재외동포 정책실무위원회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확정된 기본 계획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명시했습니다. 5대 정책 목표로 재외동포 정책 강화 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 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를 제시했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기철 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며 기본계획 확정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여성이 바로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극좌파 중에 극좌파, 가지고 이른바 그 분대라는 스쿼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4명의
민주당 의원, 극성좌파 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코리 부시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좌파 정책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코리 부시 이 하원 의원이 지금 연방 법무부의 형사 수사 대상 선상에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연방 법무부가 민주당 하원 의원을 형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것이 최근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펀치볼 뉴스에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연방 보안 자금의 잘못된 지출과 관련해서 하원 보안감을 소환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원 보안감의 역할은 뭐냐면은요. 그 하원 의회의 전체 의회 경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들의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결국은 전체 그 의원들의 보안 예산 이런 것 관리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일리 콜러에서는 지난 4월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부시 의원과 의회 내 극좌 민주당 그룹인 더 스쿼드가 수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개인 경호에 사용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도 당시에 이 같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하라고 걸핏하면은 구호 외쳤던 Defund the Police라고 구호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개인 경호 비용에 엄청난 돈을 썼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죠. 그 중에서도요, 코리 부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본인의 남편이 돈을 받는 수혜자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원 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조사를 했고요. 지금은 연방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이 내용을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 지출 명세서 기록에 따르면 부시 의원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자신을 위한 사적인 경호 비용에 납세자들의 자금을 사용했다. 세금을 썼다라는 이야기죠. 이 연방 세금이 과연 하원 의원들의 개인 경호 비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사적인 것에 쓰이면 안 됩니다. 공적인 일에는 물론 경호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정황들을 보면은요, 2021년 1월 18일 메릴랜드주 보위에 있는 홀 아머 이그제큐티브 프로텍션이라는 회사에다가 보안 서비스 받은 거로 해서 $1,060 지출했다. 2021년 1월 21일 자신의 고향인 메릴랜드주에 있는 나다니엘 데이빗 주니어의 보안 서비스로 $5,000를 줬다. 나다니엘 데이빗 주니어가 들어갔네요. 1월 25일에는요, 4일 뒤에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있는 나다니엘 데이비스한테 보안 서비스로 $530 줍니다. 여긴 주니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다 받은 거죠. 2021년 2월 17일 뉴욕에 있는 RS&T 보안 상담회사에 7,743불 75센트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근데 75센트까지 따라붙어서 지출이 됐고요. 이것도 보안 서비스로 나간 겁니다. 2021년 2월 25일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샌들러 램 로젠스타인 앤 버크라는 곳에다가 또 보안 서비스 비용으로 $5,000 딱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26일 하루 차이로 뉴욕에 있는 RS&T Security Council LLC라는 곳에다가 또 보안 비용으로 $5,812불 지출을 합니다. 적지 않은 돈들이 자꾸 나갑니다. 2021년 3월 15일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나다니엘 데이비스한테 또 보안 비용으로 $5,000. 나다니엘 데이비스 여기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 3월 15일 같은 날 뉴욕의 RS&T 보안 컨설팅 회사에다가 또 $2,456불 25센트 이렇게 지출합니다. 이 코리 부시 의원은 미주리주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주리주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보안 비용을 지출하니까 사설 경호원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을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뭐 이런 곳에서 지금 메릴랜드주에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돈을 지출한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에 있는 내용이면은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아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거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인이 선거하는 선거운동 기금으로 모은 돈에서 이러한 돈들이 나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본인들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 내준 돈을 지금 엉뚱하게 쓴 것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 부시 의원은 성명을 내서 본인이
불법으로 행한 게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그러한 성명서를 또 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원 의원으로서 하원에 의해 개인 경호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 지금 뭐 435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개인 경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원장이라든가 하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원내대표라든가 중직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좀 보안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초선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제공이 안 됐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선거 자금을 사용해 보안 서비스를 유지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만 해도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석 달 사이에 3만 불을 개인 비용으로 씁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 보통 선거운동할 때 쓰는 돈 액수를 따지고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나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쓴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 보안 서비스를 위해서 연방 세금을 사용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소나 고발이 들어간 것은 연방 세금을 개인 사설 경호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어긴 거다, 이제 현행 법을 어긴 거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들어간 것인데 연방 자금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의혹의 본질은 선거 운동에서 내 남편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모든 관련 규칙에 따라서 남편을 보안팀의 일원으로 고용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공정한 가격 이하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을 고용을 함으로써 더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보안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고용한 거다. 남편을 고용하는 절차에도 문제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솔한 불만 제기, 이렇게 경솔하게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조사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하원 윤리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지금은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하원 윤리위가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끝에 아무런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고발건을 기각해버리는 이런 결론을 냈다. 요번에 법무부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코리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코리 부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코리 부시 의원이 이렇게 지탄을 받는 진짜 이유는요. 연방 자금을 썼다 안 썼다,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 비난이 시작됐던 게 아닙니다. 이 비난이 처음에 시작됐던 내용은요. 경찰 예산 삭감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아니 경찰들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을 갖다 전부 다 불법 세상, 이 치안이 없는 세상 속에서 시민들을 살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주동 인물이 됐으면서 길거리에 막 갱단들이 설치는데 경찰들이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개인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치인들한테 분노하는 것은요. 왜 너는 쓸데없는 특권을 누리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특히 문제이고요. 지금 스쿼드 의원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4명의 민주당 극좌파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특권을 누리는데 그 특권을 누린 그 돈은 누가 낸 돈입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야, 너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혹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달라라고 지원금으로 준 도네이션 해준 돈을 가지고 그 개인 경호비용으로 썼는데 근데 그 개인 경호비용으로 그런 돈을 쓰면서 본인이 정작 외치고 다녔던 거는 defund the police, 경찰 예산 삭감해라 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싹 외면해버리고요. 나는 연방법을 어기지 않았다. 연방 자금 갖다 쓰지 않았다. 선거 자금 가지고 온 거에서 경호비용 지출한 것뿐이다. 내 남편한테 경호비 준 거는 남편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반적인 경호비용보다 더 적게 적은 돈으로 경호를 잘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무부에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작년에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지금 둘 다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빼지 못한다라는 거죠. 선관위에서 내린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입니다. 한 20개가 넘는 한 20여 개 정도 되는 주에서 트럼프 이름 빼야 된다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기각됐는데요. 한 군데 콜로라도주만 대법원에서 통과를 해줬죠.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그래 트럼프 이름 빼라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곳들이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런데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변호인단에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가게 되는 그 절차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 사이에 후보자 입후보 마감 날짜가 지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콜로라도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대통령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못 나오게 하려는 노력은 하나마나한 노력이었는데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한 꼴이 돼버렸다. 변호사들만 돈 벌었다. 이런 거죠. 지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일리노이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름 빼라라는 소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 왜 이름을 빼야 되느냐? 똑같은 이유로 수정헌법 14조 똑같은 이유로 빼야 된다. 만약에 수정헌법 14조가 적용이 돼서 트럼프 이름이 빠져야 한다면 그러면 조 바이든 이름도 빠져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CNN에서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더 힐에서는 야 이게 지금 트럼프한테 상당히 좋은 승전보와 같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누가 그 소송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트럼프한테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하면서 바이든한테는 적용하지 않느냐? 지금 국경 봐라 이거죠. 펜타닐이 넘쳐나고 지금 뭐 카르텔 조직원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오다가 막 적발되고 이런 상황에 국경 문제를 만들어 놓은 책임을 물어서 적들을 이롭게 한 바이든의 이름도 빼라. 일리노이주 칭찬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주들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게임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치러진다면 모든 국민들은 그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홍선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